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 모델입니다. 기존에 한 4달 전이었죠. 마세라티 그레칼레 모데나 모델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그레칼레는 3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됩니다. GT, 모데나, 트로페오. 그중에서 트로페오가 53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가장 고성능 모델이기도 하고요. GT나 모데나 트림과는 다르게 V6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이 트로페오가 좋은 선택이 되겠죠. 예전에 모데나 모델을 시승하면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디자인에서의 큰 차이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앞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 트로페오 전용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큰 크기의 에어인테이크들,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공기를 한껏 빨아들일 수 있는 차량, 고성능 차량임을 이 전면부 디자인을 통해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지창 엠블럼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휠 사이즈는 21인치 휠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엔트리 트림인 GT는 19인치, 모데나 그 상위 트림인 모데나는 20인치, 그리고 가장 고성능 모델인 트로페오는 21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물론 하위 트림에서도 휠의 사이즈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트로페오 모델의 특징이라면 지금 전륜과 후륜의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후륜 사이즈가 35mm가 더 넓은 폭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 한눈에만 봐도 지금 전륜과 지금 후륜 타이어의 폭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차량의 측면까지 돌출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중에 이 특징이 있죠. 삼지창 무늬가 있는 건데요. 마세라티 엠블럼 디자인이 이 휠 디자인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V6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복합 연비는 8.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에 이 마세라티 로고가 엠블럼도 있는데 트로페오 모델은 이렇게 빨간색 로고가 좀 덧대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3개의 디자인 요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트로페오 로고는 은색과 레드 컬러가 이게 조합된 로고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부 디자인은 모데나 모델과 당연히 동일하겠죠. 사실 마세라티 엔트리 SUV 모델이 귀찮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차량 크기가 꽤나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 마칸보다도 차량 크기가 조금 더 크고요. 그래서 이 경쟁 모델이 포르쉐 마칸보다도 이 2열 공간에 여유가 좀 더 있는 편입니다. 네, 리어림프의 디자인과 함께 아래쪽에 디퓨저가 이렇게 강조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배기구도 상당히 도드라진 디자인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트로페오가 고성능 모델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전호식 게이트가 마련되고 있고요. 적재 공간은 사실 지난번에 시승했던 모데나 모델이라든지 엔트리 트림인 GT 모델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하단에 이 배터리가 위치해 있는데요. 트로페오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밑쪽에 따로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GT나 모데나보다 이 적재 공간이 좀 넓어졌습니다. 570L의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 GT나 모데나 모델은 한 530L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는 시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이제 2열 시트를 접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러한 수납 공간 마련하고 있고요.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구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쪽에 이 가방도 옵션 사양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군안용 용품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도어 손잡이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여는 형태이고요. 네, 실내 공간은 지난번 트로페오 모데나 모델을 시승하면서도 확인했었지만 과거의 마세라티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내 공간에 큰 변화를 겪은 것이 이 그레칼레 출시 이후의 마세라티의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도어 안쪽에는 이 도어를 열 수 있는 손잡이도 없이 이게 버튼만 눌러서 이제 도어를 여는 개폐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노스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시트를 보더라도 이 지금 레드 컬러의 시트 조합의 실내 공간을 보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가공된 정말 장인의 손길이 세세하게 더해진 이런 스티치라든지 가죽의 마감 이런 품질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착장감도 좀 가죽이 몸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형태의 착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는요. 자, 잘 정돈된 이 실내 공간도 보고 계시는데요. 실내 안에는 6개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조장치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시계, 그리고 2열 공간에도 공조장치 조작을 위한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총 6개의 실내 공간에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도요,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 이 계기판이 12.3인치로 일반적인 뭐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다른 차량들도 이 정도 크기의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통 이 스티어링 휠의 요 공간이 좀 좁은 편이라 계기판의 시야가 좀 가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끝부분이 가려져서 정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의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위쪽 부분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 계기판의 정보를 모두 다 또렷하게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의 구성 역시 상당히 깔끔한 구성으로 굉장히 좀 밝은 이 조명의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렷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 되어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은 이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얼을 돌려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뭐 오프로드, 컴포트, GT, 스포츠, 가장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이 코르사 모드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르사 모드에서는 계기판의 디자인도 역시 또 바뀌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코르사 모드까지 가면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행 안전 기능들이 몇 가지 좀 꺼지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나 GT 모드로 주행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는 주행 모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차선 유지 기능은 스티어링 뒤쪽에 있는 이 컬럼에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날로그 계기판, 마세라티는 오래전부터 이 아날로그 시계를 이 차량의 안쪽에 좀 마련해 뒀었는데, 이것이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죠. 아날로그 형태의 시계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두 개의 큰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 있고, 위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래쪽에는 이제 공조장치 조작 버튼이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기능을 통합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 밖으로는 뭐 특별히 물리 버튼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좀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하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어 변속 버튼 역시 이제 버튼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 마련되고 있습니다. 키는 자, 커버를 벗겨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제법 무게감이 나가는 이런 키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래쪽엔 컵홀더도 큼지막한 크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차량 내부에는 이 수납 공간이 한 11리터 정도, 전체적으로 11리터 정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SUV들은 실내 공간의 활용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부족함은 없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 암레스트 아래쪽에도 넉넉한 수납 공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2열 공간은요, E급의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비교적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칸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앉았을 때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 좀 좁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트로페오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없죠. 시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된 2열 시트 마련을 하고 있고요. 자, 앉아서 보면은 이렇게 무릎 공간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유가 있어서요,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어깨 공간이라든지 전반적인 공간, 발을 앞으로 뻗었을 때 이러한 공간들에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구동축이 좀 올라온 부분은 있긴 하네요. 그리고 공조장치 버튼들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C타입과 A타입의 포트가 하나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도 역시 버튼으로 여는 형태로 마감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컵홀더가, 작은 크기의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네, 시트는 4대 2대4로 분할 폴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긴 짐을 실을 수도 있는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데나 GT 트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이 파워 트레인이겠죠. 넵튜노라고 불리는 마세라티의 V6 터보 엔진이 3.0L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가운데 뭐 스트럿바도 지나고 있고, 차량 강성 보강을 위한 이러한 구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63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같은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지만, 트로페오에는 디튠돼서 530마력의 엔진으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룸을 아주 꽉 채운 이 엔진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하위 트림인 GT와 모데나가 2.0L 엔진으로 조금 효율성을 중시하는 엔진이었다면, 이 엔진은 출력을 중시한 트로페오를 위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름 또 기통 유지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비 향상을 위한 기능들도 어느 정도 좀 더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 모델의 주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마세라티 트림 가운데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림 가운데 가장 고성능 모델이기도 하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됩니다. 가장 하위 트림인 GT는 선택 사양이고요. 모데나와 트로페오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들을 보면은 지금처럼 고속 방향턱을 지날 때 충격을 정말 깔끔하게 흡수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에 맞게 지금 차량이 알아서 지금 정보를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그 차량 가장 낮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탑승할 때 좀 더 편하게 해주고요. 이제 주행을 시작하면은 정보를 다시 정상 높이까지 올려주게 되고요. 또 다시 고속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차량의 정보를 다시 낮춰주면서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세라티 라인업 가운데서도 이 그레칼레는 일상적인 편안함을 좀 추구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하지만 트로페오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넉넉한 파워트레인의 출력을 통해서 그리고 코르사 모드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천천히 주행할 때 이렇게 노면의 요철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세세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GT나 모데나 모델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타이어의 휠 사이즈도 21인치로 좀 커지기도 했고, 전반적인 세팅 자체도 조금 더 하드한 세팅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에 있어서는 좀 더 일상에서의 편안함을 완전히 추구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GT나 모데나 트림이 좀 적합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 트로페오는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스포티한 주행성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 하는 경우에는 트로페오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확실히 기존에 시승했던 이 모데나보다는 이 가속도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되네요. 특히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V6 엔진의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운전자를 자극하는 강렬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요. 거기다가 뒤쪽에서 들려오는 이 배기 사운드도 상당히 좀 강조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데나와 시승할 때와 다르게 가속 페달을 밟고 주행해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좀 상쾌하고 시원시원하고 강력함을 느끼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일단 출력 차이가 뭐 100마력을 훌쩍 넘어서 200마력 가깝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오는 스포티함도 있겠지만 사운드가 들려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는 이 아래쪽에다 다이얼을 돌려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노멀 모드가 이제 GT 모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제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한층 사운드가 더 강렬해지고요. 엔진의 회전도 좀 더 빠릿빠릿하게 올라갑니다. 가속 페달의 공작성도 굉장히 좀 예리해지고요. 스티어링 휠의 조향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조향 자체가 그렇게 뭐 예리한 편은 아닙니다. 살짝 유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요크기의 SUV들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스포티한 타입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조향 역시 이제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이 탄탄함 이런 것들을 지지하면서 차량이 유지를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코너를 탈출할 때의 움직임 역시 굉장히 민첩한 편입니다. 지금 차량의 좌우 롤도 그래도 억제가 되어 있고요. 확실히 코너에서 이 돌아 나갈 때 한계치가 굉장히 높은 차량임을 좀 알 수가 있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강성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요. 사실 지난번에 그레칼레 모데나를 시승할 때도 느꼈지만 마세라티는 이 그레칼레 이 차량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더 현대적으로 바뀌었다. 여러가지 주행 질감이라든지 요즘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차량이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세라티는 2030년부터는 모든 차량을 완전히 전기차로 선보이겠다고 하는데요. 전동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멋진 괜찮은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마세라티의 멋진 내연기관 차량들을 뭐 2030년부터는 볼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가격이나 뭐 성능 이런 부분을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 그레칼레를 차량 자체가 가지는 마세라티의 의미는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세라티의 핵심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성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